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김수영님 물건이에요. 2018 타경 58192 안산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빌라 같은 아파트입니다. 목적은 임대 수익이고요. 역은 조금 멀지만 대학가 근처고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꾸준히 있고 소액 투자로 대출 위험을 줄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분석하신 내용으로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지만 배당 신청을 하였고 전세권 설정으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4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할 때 모두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금액은 하락하고 있고 오래된 물건이라 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2천에서 3천 정도로 낙찰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세도 1억 3천입니다. 월세는 2천에 50원 정도 예상해 봅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물건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전용 12평. 감정가 1억 6,500에서 1회 유찰돼서 최저가 1억 1,550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경이 돼서 4월 9일 날 두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가요. 을 8인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물론 가장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요. 건물 전체에 설정된 거 맞죠?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거나 경매를 넣진 않았네요. 배당 요구를 했거나 마지막 세 번째 요건까지 충족을 해서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밑으로 가압류들이 있고요. 다 소멸이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전세권인데 이 임차인은 전세권 말고도 임차권도 갖고 있어요. 전입을 했죠. 전입을 하면 임차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2018년 9월 14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데 전입일은 이보다 빠른 3월 5일.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려면 전입, 확정, 배당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 되죠. 대신에 최우선 변제권이 또 해당이 되네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최우선에서 배당이 됩니다. 이 임차인은 전세권자이면서 소액 임차인인 최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권리보다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질문사항이 추가로 있어요. 임차인 별지 점유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죠. 네. 압류의 법정 기일과 교부 청구는 등기사항에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자, 압류의 법정 기일이 빠른 경우 또는 교부 청구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액 배당이 안 될 수 있으니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법정 기일이 빠른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 세금 중에서 당해세는 세치기 권리라서 먼저 배당을 받고요. 그 외에 다른 세금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받는 순서가 등기상에 쓰여져 있는 성립일자가 아니라 법정기일이라는 날짜로 배당을 받아요. 법정기일은 세금마다 틀리는데 고지서를 발송한 날일 수도 있고 고지서를 받은 날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서 써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저 이 스피드 옥션 측에서 약간의 참고사항으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세금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특히 배당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궁금증이 있으세요? 이런 저층 아파트도 따로 로얄층이 있나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 4층 정도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로얄층은요, 2층이에요. 빌라의 로얄층은 2층이거든요. 1층은 습하고 해가 안 들지만 2층은 습하지도 않고 해도 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어렵지 않죠. 4층 안 좋아합니다. 4층 인기 없고요. 5층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저층 아파트나 빌라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4층, 5층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류의 저층 아파트들은 2층이 제일 로얄층이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층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물건은 2019 타경 54722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조공아파트입니다. 역시 저층 아파트고요. 얘는 2층이네요. 네, 2층이 로열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가 1억 6,9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1,830이에요. 전용 59제곱, 그러니까 전용 18평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25평형입니다. 5층에 2층이고요. 여기는 근저당의 말속이 좀 걸리고요. 밑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한번 됐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신탁으로 이전이 됐네요. 소유권이 신탁으로 이전이 되었다는 건 대출 때문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게 아니라 등기상 명의만 신탁회사로 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이 집위 땡땡님은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전소유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분은 집주인이다. 소유권이 신탁으로 이전된 건 대출 때문에 등기만 넘어간 거지 실제 소유주는 위영성, 위땡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분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자, 질문사항이랑 분석 내용 볼게요. 저층과 고층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단지입니다. 시세가 1억 5천에서 6천 정도이고 1억 3천에서 4천 정도의 낙찰을 희망합니다. 여기가 고층에 있고 저층에 있어요. 네. 지금 이 집은 저층형인데요. 5층까지만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높은 층에 있는 이렇게 7층, 8층 이렇게 높은 층에 있는 건물이 따로 있네요. 이 물건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목적은 임대 수익인데요. 전세가 1억 3천에서 1억 6천, 월세가 1000에 60에서 70입니다. 임대 수익은 월세가 중요하죠. 전세는 시세 차익일 때 중요합니다. 자, 이 물건을 고른 이유는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렴하고 방 3개, 초등학교도 근처라 가족들도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상 아파트 물건이 깔끔해 보입니다. 이 집은 2층이지만 1층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럴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음, 여기인 거죠? 네. 4층, 204호.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얼마나 시끄럽게 할까요? 오히려 층간소음 신경 안 쓰는 2층이라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요. 채무자 위땡땡님은 소유자이자 임차인으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것 같은데 판단이 어렵네요. 3개월 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분 소유자예요. 이분이 소유자고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는 명의상만 이전이 된 거예요.
판례에 따라 배당금이 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미배당이라고 뜨면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여기에 미배당인데요. 이분은 소유자잖아요. 여기에 뭐 전소유권자인 판례 보기 채무 뭐 하면 이렇게 클릭해서 뜨는데 판례에 대한 내용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는 전 소유자이더라도 이분이 실제로 현재 임차인이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위땡땡님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배당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때만 인수를 하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배당을 받건 못 받건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항력 있음이라고 써있는 선순위 임차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은 월세가가 중요해요. 월세. 그래서 지금 월세가 1075네요. 1075면 뭐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1억 4천이고 매매가가 1억 6천이니까 전세와 매매가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난다. 2층이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2019 타경 526011 인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59제곱 전용 18평 분양평수 25평 아파트고요. 1억 8,500 지금 신건으로 나와 있어요. 3월 18일 예정이었는데 현재 변경되었습니다. 자, 말속이 좀 걸린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다 근저당에서 다 소멸이에요. 채무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3월 16일에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했군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게 아니라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했어요. 여기 채권자 청구 금액이 950만 원이거든요. 너무 적은 금액이죠. 은행이 경매를 넣은 게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권자가 경매 기일을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변경 이후에 취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게요. 자, 물건에 대한 목적은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에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에 지하철, 초등학교, 상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바로 매입해도 약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낙찰을 안 받으면, 지금 바로 낙찰이 될까요? 유찰에서 1억 7천에서 8천 정도에 하고 싶은데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1억 8,500이잖아요. 1억 8,500인데 최근에 거래가 1억 9천이 넘었어요. 1억 9천이 넘어서 아마 진행을 했어도 신권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마 변경이 됐는데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 1,000만 원 정도 때문에 경매에 들어온 건데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취하되고 집주인이 그냥 뭐 일반 매매를 하는 게 더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금액 다 합쳐도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물건은 취하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다음 물건은 느티나무 21님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1943 음성에 있는 오피스텔이네요. 업무용 물건이에요. 전용 면적 30평, 꽤 넓은 업무용 물건이고요. 감정가 4억 원에서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1억 400만 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보게 하면 처음에 4억에서 2차, 3차, 4차, 5차, 지금 7차까지 유찰이 되었거든요. 네, 정말 유찰 많이 됐네요. 이 번듯한 건물인데요. 2017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건물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업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있고요. 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세금 체납으로 보입니다. 엄청 많이 유찰이 된 물건이에요. 질문 사항이요. 충북 혁신도시 오피스텔 30평 2층인데 지난주 과제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물건은 상당히 좋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되는 걸까요?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입찰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이 물건이요. 사진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한번 신규 오피스텔 입주가 지금 여기 미니스탑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대로변 옆에 있고요. 네, 지금 다 공실이네요. 아래층도. 여기도 206호 공실이고요. 지도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다음 로드뷰로 해서 보시면 네, 여기죠. 다 전체가 다 공실이에요. 전체가 다 공실입니다. 이 건물이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너편 건물은 어떤가요? 여기 식당 있고 1층에 건설회사가 있네요. 뽑기나라, 또 감자탕, 술집 있고요. 여기 타로집, 노래방, PC방. 또 이쪽에도 건물이 있어요. 이미 식당들이 있고 노래방. 이렇게 약간 먹고 마시는 거리네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거리에 건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면 아마 1층에 공실이 이렇게 있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또 여기 건물 지을 곳이 있네요. 혁신도시 지금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이 골목이 먹고 마시는 골목인데요. 요새 이런 소도시에 먹고 마시는 업종 많이 힘들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또 거리가 완전 다 비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이것을 못 찾아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물건이죠. 건물은 깨끗한데 상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거리에 문 닫은 상가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내놓은 상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달, 10월달만 됐어도 이 가격이면 분명히 팔렸을 텐데, 지금 12월달 이후로 2월달에 나왔잖아요. 이미 이제 사태가 시작이 됐었고, 변경되고서 지금 상황으로 가격 굉장히 저렴한 건 맞는데요. 여기서 어떤 임차인을 들이고 혹은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건지는 직접 가보시면 아마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다 상가 팔고 나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지방소도시의 이런 거리 매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건이요. 2019 타경 4598 청주에 있는 다가구 건물인데요. 감정가 9억 7,900에서 유찰해서 낙찰을 7억 원에 어느 분이 받았었는데
미납하셨네요. 미납하셔서 다시 재경매가 뜬 물건입니다. 일단 이 집에는 임차인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죠. 총, 몇 층입니까?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집의 임차인은 11명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을 다 명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다가구 물건은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명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는요, 건물의 근저당을 봅니다. 근저당 밑으로 임차권 하나 있네요. 그리고 가압류, 모두 소멸이죠. 그래서 2014년 7월 3일 이전으로 전입한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후로 전입한 사람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 아닐 때는 건물 등기랑 토지 등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등기의 근저당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요. 자, 많아요, 임차인들이. 질문이요. 위치는 어떤가요? 임대 수요가 있을까요? 등기부를 보고 낙찰 후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어떤지, 임대 수요가 어떤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죠. 조사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얼른 보기에는 이 근처에 이렇게 작은 다가구 원룸이나 또 기타 빌라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보여요. 지도로 보면. 그래서 위치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를 떠나서 일단 이렇게 소액으로 임차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보입니다. 임대 가격이며 다른 옆에 있는 인근 빌라랑 비교는 직접 현장 조사로 하셔야 될 거고요. 낙찰로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시면 아시죠? 2014년 7월 3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7월 3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가장 일찍 전입한 사람이 7월 14일이에요. 근데 이분도 후순위죠. 7월 3일 이후니까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때만 인수를 하는 거죠. 임차인의 권리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못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잖아요. 2주차 때 권리 분석에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은 한 번 더 영상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수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인수할 거는 없는데요. 미배당 받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 상황이랑 임대 수요는 현장답사 수업 들으시고 사전 조사로 한번 직접 알아보세요. 자, 마지막 물건입니다. 2019 타경 3864. 여기 중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복이라는 건 채권자가 2명 이상일 때 중복이 떠요. 그래서 1번 채권자가 경매를 넣고 또 두 번째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다른 사건 번호가 뜨는데요. 경매 진행은 3864 하나로 합니다. 중복됐다 그래서 중복이고요. 우리가 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물건 번호도 있네요.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인의 물건이 동시에 여러 것이 진행이 되면 물건 번호가 생깁니다. 10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생기는 거죠. 입찰하실 때 이런 물건 번호가 있는 물건은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도 잘 쓰셔야 돼요. 음성군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2억 1,600에서 2회 유찰돼서 64% 최저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월 23일에 예정이었는데 변경되었고요. 자, 사진으로 보아도 건물이 새 건물이죠. 그리고 인근에서 꽤 인기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최근에 분양한 물건입니다. 등기일이 2018년이에요. 그리고 20층 중에 11층이니까 층수도 좋아요.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먼저 보시면
을, 1.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경매 한번 들어갔고 가압류, 예, 모두 소멸이고요. 여기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는 2019년 4월 30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을 했죠. 2019년 4월 30일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네요. 이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을 최우선해서 변제받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지금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 가졌고 소액이라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을 거고요. 혹시라도 앞에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4월 30일이니까 을 2와 갑 4 사이네요. 근저당이 지금 거의 2억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2억 근저당이 2억 정도 되니까 300만 원은 못 받겠네요. 지금 여기에 질문사항이 쓰시다가 올리시다가 잘린 것 같아요. 뒤에가 안 나왔거든요. 충북 음성에 있는 아파트는 신축이고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좀 꽤 인기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한 목적이 따로 안 나왔거든요. 이번 과제에 이 물건에 대한 목적 알려주시면 다음번 피드백할 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뵐게요. 이번 한 주도 물건 많이 보시고 행복하세요.